모친의 논란 이후 첫 근황을 전한 장윤정 씨의 근황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죠.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장윤정 혼술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사실 별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면 장윤정 씨의 혼술하는 모습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장윤정. 복잡한 심경은 무슨 이유일까? 오죽했으면 뉴스 방송에서도 장윤정 씨의 이 심경 사태를 보도하기까지 했는데요. 아마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아가선 장윤정 씨 스스로도 오죽했으면 이거 내가 그냥 노래 가사로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말까지 했겠습니까? 무려 3주 만에 팬들에게 인사를 지냈고, 남편 도경환 역시 지쳐 보이면 우쭈쭈 해주길 이라는 말까지 했으니 스스로가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심경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장윤정 씨를 두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도경환 씨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게 했으면 결혼을 반대했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오죽했으면 장윤정 씨의 친모 육흥복 씨가 그 전에는 딸과 잘 지냈는데 결혼한다라는 이야기에 왜 그렇게까지 흥분을 했겠느냐, 격분했겠느냐 라고 하는데요. 도경환이라는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보면 제가 볼 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기사를 보세요. 장윤정이 기획사를 차려도 도경환이 합류하지 않는 이유. 갈 길이 다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장윤정 씨가 새 기획사를 차렸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근데 남편 도경환 씨와는 선을 그었어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윤정 기획사 1호 연예인은 누굽니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회사를 냈다라고 말을 하자 홍현희 씨가 언니가 회사를 차렸단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장윤정 씨가 다른 얘기보다도 이러한 말을 꺼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 대중문화 어쩌고 저쩌고 교육을 들어야 했다. 시험 봐야 하고 장난이 아니다. 준비한 지는 꽤 됐는데 언제 이야기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었다. 내가 키우고 싶은 후배들을 해보고 싶어서 트롯 가수를 하면 좋겠더라. 내가 작사 작곡을 요즘에 하니까 그 가수를 좀 키워보고 싶어서 소속사를 만든 거다. 홍현희 씨도 소속 가수로 합류하고 싶다고 어필을 했고 뭐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즐거워서 나가기 싫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러자 홍현희 씨가 야, 그러면 남편 형부도 도경환 씨도 합류를 했냐라고 질문을 하자 장윤정 씨가 안 받았어요. 갈 길이 달라요. 저는 분명해요. 아티스트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반박하여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장윤정 씨가 아마 돈만 보고 하려고 했다면 도경환 씨도 당연히 소속사에 들어왔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장윤정 씨는 내가 회사를 차렸다라고 했더니 도경환 씨가 나는? 이라고 묻더라. 근데 내 생각에는 남편이 아내 회사에 소속으로 들어오는 건 그림이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회사에 들어가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을 아꼈지만 남편 도경환 씨와는 철저하게 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장윤정 씨는 드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으로서 제작자의 길을 걷는 거고, 도경환 씨는 지금처럼 전문적인 진행자, 방송인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만큼 두 사람이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윤정 씨가 이 자신의 시부모에게 또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을 또 제가 한번 전달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친어머니 육흥복 씨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단독으로. 친엄마에게 고소를 당한 장윤정. 지금 심정은 어떨까? 라는 기사가 나온 바 있어요. 이때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트로트 퀸 장윤정이 결국 친어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장윤정의 어머니 육흥복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장윤정과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장윤정의 소속사 대표가 육흥복 씨와 안티 블로거 등 4명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 맞고소를 하는 것이다. 그 당시
임신 13주차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장윤정 씨였다라는 겁니다. 심정이 어땠겠나 단독 인터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엄마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됐는데 장윤정과 통화가 됐냐라고 물어보자 그 마음이겠는가. 차마 말이 안 떨어져 전화를 아직 못했다. 임신 초기라 가뜩이나 예민하고 그 어느 때보다 주위에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데 아무리 신랑 도경환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친정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이 그리워질 때가 아니냐.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육흥복 씨가 소속사의 고소에 맞고소를 한다고 하더라. 소속사의 고소가 사전에 장윤정과 협의가 된 거냐? 아니다. 내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거였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의 일이라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장윤정이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계속해서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다. 결국 회사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장윤정은 언제 그 고소건을 알게 되었나? 라는 질문에 고소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흥복 씨의 언행은 친엄마로서 또 외할머니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젠 장윤정과 의논해야 할 단계를 넘어섰고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에 소속사 차원에서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 그러자 장윤정 씨의 반응은 어땠냐라고 하자 전화통화를 해보니 장윤정은 뭐라고 말을 못하고 한참 한숨만 쉬더라. 자기 엄마를 고소한 일인데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하지만 무명 시절 그녀를 발굴하여 지금껏 함께해온 회사의 입장과 결정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회사에는 장윤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수도 많은데 자신의 가족사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미안해했다. 장윤정의 상태는 어떠했냐라는 질문에 임신을 했기에 굉장히 즐거워야 하는데 어머니와 동생의 문제로 많이 침울해졌다. 그나마 맡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만큼은 표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 도경환이 있어 장윤정이 버티는 것 같다. 도경환은 장윤정의 임신한 배에 귀를 가져다대며 아가 소리가 들린다라고 종종 말한다. 그러면 장윤정이 겨우 얼굴에 웃음이 되살아난다. 그 이후에 계속하여 강력 대응을 하겠다. 당시 소속사는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취해 나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윤정 씨가 그 소속사를 나와 자신만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이 시점에서 육흥복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장윤정 씨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1, 2차가 아니에요. 육흥복 씨가 장윤정의 2대 거짓말을 밝힐 거다. 나아가서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여도 욕하면 안 된다. 또 보도자료 뿌린 장윤정의 모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장윤정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부모가 전응아이고 사기꾼이라 해도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연예계 부모들 중 저희와 비슷하게 딸 등골 빼먹은 나쁜 엄마들은 무수히 많다. 부모가 연예인 자식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친 경우 도박으로 자식 돈을 수십억 이상을 갈취한 경우 정말 부모 같지 않은 소름 끼치는 연예계 부모들이 수없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부모인지라 그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자기 부모를 욕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이는 자기 엄마를 욕보였다. 설사 딸의 등골을 빼먹은 천하의 나쁜 엄마라고 할지라도 굳이 방송에서 공개 망신을 줄 필요가 있었겠냐?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윤정 씨와 2011년도 발리와 푸켓에서 함께 보낸 휴가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이렇게 공개를 당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딸이 정말 몰상식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설사 도박과 사기로 딸의 재산을 탕진했을지라도 딸은 부모를 욕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렇게 장윤정 씨와 행복했었던 시간들의 사진을 언론사를 통해 막 제보를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계에 뭐라고 불린다. 저는 상처받는 한 여인에 불과하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자,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냐. 하지만 나는 그 와중에 방송에 나가 내 딸을 이해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함께 했었던 사진들을 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저는 왜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과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과 여론이 저를 욕하고 비판하는 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늙고 힘이 없는 노인네라고 너무 심하게 하는 건 비열한 것이 아닐까요? 딸보다도 한 어린 여기자는 저를 관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음해했다라는 언론인들을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부덕한 탓에 제 딸이 저를 방송에서 욕했는데 누군들 욕을 안 하겠습니까? 제 숙명이지만 사실관계는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비난한 분들의 실명을 나는 꼭 거론할 거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첫 번째, 반무대 앵벌이의 진실을 밝혀드렸고 10억 빚의 진실도 남아있다. 이건 윤정희가 절대 부인하지 못할 명확한 증거와 팩트로 대국민 사기극의 전말을 파헤칠 거다. 윤정희와 저의 진실공방 대특종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윤정희는 2013년도 방송에서 10억의 빚과 장터 앵벌이를 이야기했다. 트로트 가수는 어르신 행사가 가장 주된 수입원인데 엄마를 욕하는 건 우리 정서상 용납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욕하고 비판했다라면서 이렇게 당시에 사진을 공개하며 격분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육흥복 씨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장윤정 씨의 이모가 했었던 이야기 중에 언니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될 것 같으면 다 아는 사람이다. 뇌수술을 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는 소리도 했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더한 말도 했었다. 내가 18살 때 티켓 다방에 나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형부랑 윤정희, 경영이가 학을 뗐다고 했다. 난 그런 적이 없다. 그 나이에 나는 윤정희를 데리고 백화점을 다녔으니 직접 확인해봐도 알 거다. 심지어 언니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던데 윤정희가 11살 때 바람나서 집을 처음 나갔다. 그래서 윤정희가 언니를 찾았다. 우리 엄마는 애가 가면 언니가 돌아올까 싶어서 가보겠냐라고 했는데 윤정희는 엄마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했다. 당시 학교 앞에서 언니가 방을 하나 얻어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들 보러 왔다 갔다는 했다. 여기 뇌수술 이야기가 최근 사기를 치면서 말했었던 말기 암투병, 이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그리고 이 당시 때 뭐라고 했냐면 손찌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동생인 자신과 그리고 육흥복 씨 엄마도 정말 많이 손찌검을 당했고 심지어 장윤정 씨 아버지, 형부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도박, 외도, 손찌검 외에 다른 문제도 있었냐라고 하자 과시욕이 컸다고 해요. 엄청나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명품, 없는 게 없다. 가방, 지갑 잔뜩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니는 돈 때문에 그런 거다. 윤정희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욕하지 말고 도와달라. 불쌍하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치부를 드러내서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말들도 글들도 올렸다. 나도 놀랬다. 우리 딸은 지금 24살인데 엄마가 거기에 왜 끼냐고 난리다. 그래도 난 후회가 안 한다. 이모가 이렇게라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으면 한다. 윤정희가 잘 살아야 하니까 행복하게. 그리고 그 시댁에 정말 감사하다. 도경환 씨의 부모님들이죠. 그분들이 대단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신 것 같다. 윤정희가 이런 상황인데도 받아주고 안아주셨지 않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육흥복 씨가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점이 많은 정말 엄마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좀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 때도 이렇게 기사에 장윤정 씨와 좋은 사진을 드러내고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것들도 보면 스토리가 똑같잖아요. 사진 보내고 억울하다. 하지만 내 딸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사기를 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얘기를 하는 이 모양새.
그 심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지금으로부터 꽤 예전입니다. 거의 한 10년 전쯤에 힐링 캠프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등장을 해서 한 장윤정 씨의 모습을 보고 엄마 유흥복 씨가 굉장히 분개하다라는 표현을 당시에 좀 많은 글을 통해 쏟아냈단 말입니다. 왜인가 하고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 당시 때 장윤정 씨는 엄마를 이해하지만 이라며 눈물로 안타까움을 표현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 상처를 줬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법적으로라도 꾸중을 들을 필요가 있다. 어머니, 동생과 재산을 놓고 법정까지 가는 갈등을 빚었던 가수 장윤정이 힐링 캠프에 출연을 하였고 어머니를 이해한다. 하지만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장윤정 씨는요. 우리 집은 가난했던 집이고 어머니가 적응을 못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돈이 생겼을 때 저처럼 놀라서 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다. 어머니를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하던 어머니는 돈을 장윤정에게 빌려준 뒤 갚지 않고 수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진흙탕 싸움을 벌인 바가 있다. 장윤정 씨는 이 당시 저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면서 인터넷을 보는 것도 매우 무서웠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벌써 TV에 나오는 저를 알아보는 아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출연하게 되었다. 방송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방청객이 신고도 하지 않았고 돈을 갚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냥 형한테 미안하냐라고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장윤정 씨는 당시에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이 미안해한다라는 사실만 안다면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고소 같은 거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다. 그건 법적으로라도 네가 잘못했어 라고 꾸중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자신 역시 가족들에게 소송을 걸었던 이유를 애둘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씨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20대 때는 차에서 내려 노래하고 또 차에서 내려서 노래하고 그런 기억이 너무 많았고 그 외의 기억은 많지가 않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럼 내가 거기에서 멈췄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한다.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했다. 돈벼락을 맞았던 것 같다. 상처 안 나는 벼락은 없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윤정 씨가 많은 분들이 볼 땐 대박 맞았고 돈을 벌며 쉽게 쉽게 살아온 인생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건 제쳐둔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본인이 열심히 하고 본인의 몸을 갈아 넣어 벌었던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머니와 동생이 거의 다 날려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을 배신감과 그것에 대한 잘못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얻을 실망감을 생각해 본다면요. 장윤정 씨가 지금 멀쩡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윤정 씨 어머니는요. 그 이후에도 말입니다. 사기라도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와중에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또 다른 기사입니다. 이로부터 2년 전이었어요. 윤정이 집에 갔다가 점점점. 이 당시 때도 유흥복 씨가 장윤정인 딸과 함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마로서 나는 마지막 끈을 잡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지만 사설 경호원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강하게 제지를 당했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윤정이는 엄마한테 고이든 타이든 무엇이 됐던지 간에 잘못했다라는 말을 꼭 한 번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발장을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장윤정 씨의 전 팬클럽 회장이었던 송기호 씨 역시 잘못된 가족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자신의 어머니인 유흥복 씨와 실망한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흥복 씨의 어머니를 도왔었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근데 이 팬클럽 회장이었던 송기호 씨가 누구냐? 당시에 장윤정 씨 엄마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진실을 밝힐 것이다 라며 동생인 장경영 씨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 때 뭐라고 했냐면 진실은 따로 있다. 동생인 장경영 씨도 엄마의 외도나 도박은 사실이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밝혔어야지. 왜 뒤늦게 와서 퍼뜨리는지 모르겠다. 이건 아마 당시에 고스톱에 10억 가까이 사라졌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박 폭로다 이렇게 동생은, 언니는 윤정이가 어머나로 뜨고 나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내가 거절을 하니까 연락이 잘 안 됐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이 오고 나는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고 떴다. 엄마가 언니 쪽 3남매를 낳고 이혼하신 뒤 재혼을 하셨고 우리 2남매를 낳으셨다. 아버지가 달라도 같은 엄마가 낳은 자매다. 그런데 언니가 변덕이 심하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와서 생모가 아니라며 상복도 안 입었다. 엄마가 창피하다고 말했었다. 장윤정 어머니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솔직히 윤정이가 계속 돈을 주면서 집에 있었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다. 언니 쪽 큰오빠, 작은오빠도 윤정이네 일하면서 돈을 받고 살았다. 그런데 돈줄이 끊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언니는 돈만 요구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나에게 여성 관련 불법 매매를 요구한 적도 있다. 언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만큼 인터뷰에는 당시 싫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언니가 그런 일을 동생에게 시킬 수 있냐라고 하자 원래 성격이 이상하다. 어릴 때부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손찌검하기도 했다. 엄마도 손찌검하여 머리를 뽑아 엄마는 항상 얼굴에 멍이 들고 앞머리가 없었다. 나도 많이 당했다.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 나무에 묶여서 손찌검을 당한 적도 있다. 어쨌든 돈이라면 동생한테도 그 짓을 하라는데 할 말이 없지 않겠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유명인의 이름, 가족관계, 방송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이용했다면 피해자는 더욱더 쉽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유명인의 가족이니 믿어도 되겠지. 친엄마가 딸을 이용하여 거짓말까진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가짜 카톡 메시지를 만들었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메시지를 피해자를 속이는 도구로 사용했다면 사기죄의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그럴듯한 장면을 준비하고 믿을 만한 상황을 연출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는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버리기보단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 찜질방에서 알게 된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지인, 가족의 지인처럼 일상적인 관계에 사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돈보다 더 무거운 짐을 떠안는 게 된다고 해요. 잃어버린 돈보다 먼저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믿었는지,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유흥복 씨가 저지른 사기 범죄는요,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피해자의 숫자가 여러 명이라고 했죠.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유흥복 씨가 돈이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다면 진작에 돌려줬겠죠. 저는 아마 거의 다 탕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3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라고 언론을 통해 피해자가 입을 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백만 원조차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로 큰 돈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에서 더 안타까운 점은 장윤정 씨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사기관은 장윤정 씨와는 무관한 모친의 단독 범행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다라는 장윤정 씨의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의 잘못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녀의 이름이 언급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암투병도 아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건 맞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당뇨였다, 재산을 탕진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유튜버에도 지금 유흥복 씨의 최근 행보가
계속하여 제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생존에 있다란 얘기잖아요. 그럼 뭡니까? 수사가 재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